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용 둔화가 됐고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도 약간 난항을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들은 약간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으로 주말장을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뭐 뉴욕 증시 같은 부분들은 약간 막판에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감이 시장에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들이 2분기에 화물 운임이 정점을 찍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듯한 느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화물 운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화물 운임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항공사들의 실적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또 전망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죠. 네, 최소한 이제 몸값이 4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IPO의 최대어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터주 모두 그 빅3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몸값이 나올 것이다 예상되고 있는데, 자, 빅히트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런 전망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네, 해가 반짝 진짜 오랜만에 햇님 보는 것 같은데, 자, 기분 좋은 느낌들 계속 이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주말 동안에 힐링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분위기가 그래도 뭐 절망하거나 뭐 실망하거나 이런 형태로 나올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혼조 양상에 대한 미국 증시 그리고 막판에 살짝 올라서는 듯한 그런 느낌, 그나마 이제 아주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죠.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또는 경기 지표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줬을 겁니다. 다우지수는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어요. 플러스 0.17%로 상승세가 됐는데 나스닥이 0.87%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잘 가던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라면 부담은 좀 생기겠죠. 나스닥은 그래도 11,000포인트 지켜주면서 괜찮은 흐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가 반토막이 나고요. 실업자 수가 전월 대비해서 10%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뭐 당연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것 같다 생각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고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백악관과 민주당의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결렬됐다는 소식들이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죠.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고용시장이 다시 둔화되었다 이런 우려감, 일단은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둔화되었다는 부담감은 일단 시장에 좀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변동성으로 이끈 가장 큰 주범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에 비농업 분야 취업은 176만 3천 명이 증가했다. 6월 달에는 무려 479만 명이 증가했는데 고작 7월 달에는 176만 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토막이 더 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7월의 실업률 같은 경우도 전월 11.1%에서 10.2%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가 하락한 것은 아니고요. 전월 이제 11.1에서 10%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뭐 일단 뭐 나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월가 전문가 예상치인 10.6%를 밑돌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수를 올리기에는 부족하다. 일단 10% 이상의 그런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은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여전히 부담감을 줬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그래도 나쁘다. 네. 좋은데 나쁘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하여튼 뭐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썩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경기 부양에 대한 부담감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줬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도 다시 고조가 되죠. 미국 재무부는 캐리람 홍콩 행정관 뭐 비롯해가지고 11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미국이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네,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제재를 가했다라는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제재하느냐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그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쪽 입장에서는 미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에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역 합의를 위해선 미중 간에 갈등 요소가 없어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우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중국 그 관리들에게 이렇게 그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 즉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뭐 중국 입장을 충분히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미국이 관리를 중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 이런 쪽에 좀 관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으름장을 놓아야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미국 너희들이 우리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했니? 알았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쭈 이것 봐라.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정도의 표현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것인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에 이제 8월 15일 날은 미중 간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이끌어낼 것인지는 이번 주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틱톡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관리들에 대한 제재 이런 조치들이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요소를 키우게 된다면 미중 무역 합의가 순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요것은 이제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경기부양책, 이번 주에는 당연히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짜로 결렬되니까 기분 더럽죠. 민주당은 이제 부양책 규모를 2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악관은 1조 달러를 크게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뭐 놓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뭐, 부양책을 쓰는 것은 맞다. 그런데 서로 이제 규모가 뭐가 맞느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네가 쓴 그 정책의 규모는 별로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같은 꼬린 지점을 놓고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갈 것이냐, 아니면 국도로 돌아갈 것이냐, 뭐 등등의 이런 그 코스를 놓고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든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당장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죠. 뭐 그래도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경기 전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막판에 상승세가 좀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주들은 이제 조금 내리는 형태가 나타났죠. 그래서 기술주가 1.56% 하락하게 되면서 약간 부진했다는 얘기죠. 최근에 급등하면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느낌이기도 했는데 미국이 중국 IT 기업에 대해서 압박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술주가 하락하게 되면 나스닥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스닥의 상승을 좀 제한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지만 내용만 따지고 본다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럽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 증시를 조금이나마 상승 반전 쪽으로 넘겨주긴 했는데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술주들의 조정
조정을 통해서 주가가 나스닥은 안 좋게 나타났죠. 이런 내용들은 국내 증시에게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주들의 하락은 직접적으로 우리 IT 종목들,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기술주의 하락, 또 이런 경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부담감들은 외국인들의 매수를 다시 몰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우리 증시에게 좀 부담감이다.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통해서 약간의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증시는 상승 쪽보다는 약간의 어떤 조정을 통한 그런 가두리 형태의 모습, 즉 변동성을 이용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기,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은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이 일단 뭐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 주말 동안은 어쩌겠습니까, 그죠? 좀 이렇게 주식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실제적인 걱정은 이제 8월 말쯤에 일요일 주말쯤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9일 일요일날 저녁 즈음으로 한번 그 걱정 포인트를 좀 옮겨 놓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내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시장이 부담감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네, 항공사. 최근에 항공사들 움직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는데, 사실 이 항공사들은 여행 수객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좀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게 됐었죠. 실제로 뭐 성수기 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적을 그렇게까지 뒷받침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들이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이 8,186억, 영업이익은 1,151억으로 집계되었다.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 2,080억 규모의 적자에서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즉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섰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2,000억 규모의 적자였는데 이번에 1,000억 원대 규모의 흑자 전환이니까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매출 1조 6,900억, 영업이익이 1,485억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분기에도 역시 대한항공도 적자였는데 다시 턴어라운드, 즉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화물 운송 사업이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나마 이제 이 화물 같은 부분들이 여객 수요를 어느 정도 채워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행객 수의 어떤 감소 같은 경우는 사실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재, 좀 노선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지만은 이런 물건의 어떤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경기 회복이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조금이라도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항공 수요가 계속적으로 부진하고 있잖아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화물 운송에 대한 어떤 운임 같은 경우들은요, 지금 2분기 지나가면서 정점을 같이 지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점진적인 하락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객기 운항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재개가 될 만한 느낌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죠.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길이 막힌 것이 다시 뚫리려면은 적어도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돌아다니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된다고 본다면 올 하반기 또는 그 이후까지도 항공기의 여객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LCC 저가항공사들을 위주로 경쟁구도 개편이 좀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가 항공사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재조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급 그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도 흑자 전환을 좀 해놓고 나면 좀 낫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잠깐 증가하는 모습이었다라면 역시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공사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하반기에 그다지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즉 흑자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이 그나마 항공사들이 좀 숨을 돌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가 좀 낮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오늘 뉴스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네, BTS의 이 소속사 빅히트가 코스피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되어 있습니다. 8월 7일날 예비 심사를 승인하게 되는데요. 지금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가 지분율 45.12%로 이제 그 지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적은 매출이 5,874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987억 원, 당기순이익은 724억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 일정은 9월 중에 수요를 예측하게 되고 일반 청약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하반기 가장 최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몸값이 최소 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내 상장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공모 절차에 들어서게 되는 모습인데 일단 예비 상장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곧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BTS 같은 경우는 뭐 잘 아는 그 가수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BTS 그 다음에 여자친구라는 그런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소속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썩 나쁜 그런 네 인지도의 가수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BTS 뿐만이 아니고 물론 BTS의 어떤 그런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BTS를 비롯한 이런 소속 가수들의 그런 분위기, 그런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는 부분들이 나와서 일단은 이 빅히트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 또 이게 엔터주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에 걸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빅히트만 가겠냐. 엔터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한류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죠. 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무려 이제 최소 4조 원 안팎을 전망한다. 이게 원래는 6조 원대까지 이제 부풀려서 분석이 됐었는데 4조 원대로 그나마 조금 내려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기업 가치라면은요. JYP, 그 다음에 SM, YG엔터 이 업계 빅3의 합산 시가총액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규모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 하반기 최대의 그런 IPO 기업이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보다 이 빅히트의 상장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모 이후에 이제 이 새롭게 탄생한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 것인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여기에 따른 그런 시장 분위기 형성, 기대감 생기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의 종목군들이 상장을 한 번씩 하게 되면 시장에 유동성 자금들 많이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증시 활성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은 뭐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주변 시장 상황까지도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반 청약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빅히트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청약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셔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다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뭐 내렸다고 하기 좀 그렇고요. 다우지수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렸습니다. 고용 둔화, 미중 갈등, 무역 합의 결렬, 뭐 안 좋은 소식들 계속 나와 있었고 기술주들이 특히 더 내렸기 때문에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우지수가 막판에 상승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시장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아주 나쁘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다음에 최근에 항공사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화물 운임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객 수요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항공사를 기준으로 한 뭐 구조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 운송 역시도 2분기를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반기에 감소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사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2분기에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보다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TS의 빅히트가 최소 몸값 4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하반기 최대 IPO로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빅히트가 이제 상장함에 따른 그런 어떤 공모주 청약 이런 부분들 매우 이제 우리가 SK바이오팜에서 봤듯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그 부분에 걸쳐서 좋은 영향을 줄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위한 분들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뭐 일단 여러 가지 요소에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변동성,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그런 만기일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을 잠깐 동안의 부담감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주말 동안에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자라서 투자 열풍에 치닫는 단계에 편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상승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격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정점에서 시장을 빠져나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번 투자 열풍이 불면 투자자들은 파는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을 사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이 됐든 아니면 뭔가가 됐든지 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매도라는 부분은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얼마만큼 더 올라갈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떨어져 버리면 거기에서 또 미련을 통한 매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걸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끄집어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주말장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